안녕하세요. 심심한 개발자입니다. 첫 영상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개발자가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소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개발자가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 무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년 12월 달인데요. 저는 당시에 코딩의 코자도 모르던 그냥 백수였습니다. 물론 하는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수익이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수익을 갈망했었고 아는 지인이 소개시켜준 쿠팡 파트너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에 도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글을 썼고 신기하게 정말 수익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열심히 글을 정성스럽게 작성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개발자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문득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쿠팡 파트너스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고 특이한 블로그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 블로그는 잘생긴 팝콘이라고 불리는 블로그였는데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던 그런 검색이었어요. 해당 블로그는 자동으로 포스팅이 되고 있던 블로그였는데 저는 여기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 자동으로 하는 방법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저는 몇 일간 열심히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쿠팡 파트너스라는 게 다소 일반인에게는 생소하던 시절이었고 자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몇몇 자동화가 가능한 것들을 발견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뭐 수백만 원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하지 못했고 저는 그래서 그냥 블로그 주인한테 방명록을 한번 남겨봅니다. 사실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답변이 달리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썼던 건데 비번을 몰라서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 카페에 가입했을 때는 자 카페 회원이 100명도 안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마치 기회처럼 여겨졌고 이 카페에서는 잘생긴 팝콘 줄여서 잘팝님이 셀프 파트너스 줄여서 셀파스라는 쿠팡 파트너스 반자동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단순한 웹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당시 저에겐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싶었고 누구보다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해서 쓰지 않았을까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셀파스는 반자동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PI 호출한 쿠팡 파트너스 제품 정보를 단순히 HTML과 결합해서 다른 곳에 복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즉 사람이 복사한 다음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를 해야 했고 붙여넣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이게 수익이 생기다 보니 잘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반자동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자동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는데 일단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수동으로 하는 거 귀찮다. 이걸 자동화하면 꿀이겠다. 이거는 잠깐만. 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자, 짱구를 굴리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매크로를 생각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매크로는 자, 클릭 투 트윅이라는 옛날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던 매크로가 있었는데 이거를 활용하면 됐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매크로를 어떻게 짰냐면 직접 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작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거를 계속 무한 루프를 돌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대단한 게
이 당시에 저는 자, 개발자적인 발상으로 매크로를 구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자, 스프레드시트, 포토샵, 셀파스, 키자드, 뭐, 그리고 블로그라든지 뭐 기타 등등 필요한 것들, 글을 올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세팅하고 구현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자, 스프레드시트 활용인데, 제가 처음에는 엑셀을 사용했습니다. 자, 미리 사전에 키워드랑 뭐 문구 제목 이런 것들을 전부 세팅해두고 매크로로 항상 같은 자리의 내용을 복사해서 쓰도록 한 것. 자, 항상 같은 자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마지막에 사용한 행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으로 다음번 순서가 첫 번째 행으로 오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것이 이 매크로를 자동으로 돌릴 수 있던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엑셀에서 스프레드시트로 바꿨는데 이유가 스프레드시트는 이제 외부에서 언제든 원격으로 행을 추가할 수 있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매크로를 멈추고 추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면 그렇게 이제 중단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계속 매크로는 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뭐 모바일이든 뭐로 접속을 해가지고 은근슬쩍 이제 추가만 해두면 행이 알아서 밀리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포토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썸네일도 만들어서 등록도 하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만든 그 셀파스를 자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동영상인데 이거는 제가 링크 좀 이따 걸어둘 테니까 뭐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영상에 이제 등장하는 게 있는데 자,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만든 게 조막 제목 조합 생성기라는 것이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왜 만들었냐면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목을 항상 수기로 입력을 해서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 상품의 가짓수가 뭐 10개, 20개 이런 것도 아니고 막 몇천 개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수기로 넣으면 너무 빡세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또 귀찮아서 이것도 자동으로 제목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라는 니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키워드를 넣으면 제목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 이게 필요했고 아무리 검색하고 뒤져봐도 제가 원하는 그런 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고 어, 여기에 있는 이제 뭐 얘가 이제 1열, 뭐 2열, 뭐 3열, 뭐 4열 이런 식으로 돼서 조합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선글라스 뭐 2020년 추천순 목록 선글라스 물품군 정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는 거죠. 랜덤으로. 근데 이게 이 네 개의 조합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를 많이 해줄수록 그 가짓수가 계속 늘어나겠죠? 중복으로 나오는 제목이 생각보다 엄청 적었어요. 저에겐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말 보람찼고 이것 때문에 제가 개발자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증이 채워지진 않았습니다. 더 욕심이 났죠. 저는 이 셀파스라는 거를 화장실에서도 뭐 볼일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플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코딩의 코자도 모르던 그냥 일반인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제목 조합 생성기 이런 거는 그냥 뭐 동영상 이런 거 보면서 코드 막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복사해서 막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당시에 이제 뭐 서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API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만들고 싶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쿠팡 파트너스 그 개발자 사이트에 들어가면 개발 문서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예제가 있습니다. 자바, 파이썬, PHP, C#, 노드.js 이런 식으로 이제 5개의 예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제를 맨날 들여다본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봤습니다. 예제를 엄청 봤어요. 몰라도 그냥 봤습니다. 자,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언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PHP였어요. PHP. 자, 정말 단순했습니다. 자, 보면은 색깔이 달라요. 어떤 건 노란색이고 어떤 건 초록색, 어떤 건 빨간색입니다. 자,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게 왜 다른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자, 이거를 검색해서 이게 변수, 함수, 문자열, 주석. 자, 어떻게 해요? 자, 변수, 함수, 뭐 주석, 뭐 문자열. 자, 이게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자,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잘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코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저게 정말 외계어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게 무엇이 의미하는 거구나를 차츰차츰 알아가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부터 해보자고 생각을 했고,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로또 번호 생성기를 만들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검색을 하겠죠. 검색을 하면서 뭐 그냥 이런 거 API라는 게 또 보이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API라는 검색어가 나왔고, 생각해보니까 쿠팡 파트너스도 API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API라는 게 쿠팡 파트너스에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API라는 용어는 그 이제 다른 데서도 쓰이는 언어였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검색을 통해서 정확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링크를 저는 이제 클릭을 해봄으로써 처음으로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를 리턴을 받습니다. 뭐 이거는 여기 있는 건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정리한 건 아니죠. 딴 사람 블로그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버리니까, 위에 보시면 이거 있죠, 이거. 이것도 그 데이터거든요. 이것도 데이터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 이제 뭐 파라미터가 무엇이고 게시구 포스트가 무엇인지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검색을 통해서. 자, 여기 이제 뒤에 있는 게 이제 파라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몰랐던 거예요. 옛날부터 이런 건 항상 그 인터넷 주소에 있어 왔지만 이게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에파스라는 어플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만들고 4,500원에 유료로 판매했습니다. 처음 만든 그런 어플임에도 불구하고 유료로 판매를 했고, 지금 제가 이제 와이프가 들어오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나머지는 내일 또 대본을 써면서 2탄을 올려볼게요. 사실 그 대본은 미리 다 써놓고 이제 빨리 이거 치고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아무튼 내일 2탄 한번 이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